손이 떨릴 정도로 됐을 때는 이 도파민 세포가 몇 퍼센트 죽었을 때다? 70%. 70%가 죽었을 때 비로소 손이 떨렸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그 전에서부터 도파민 세포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아이, 나이 탓이려니 다들 그 생각을 하거든. 그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저 때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신경세포. 그렇지. 이 PD. 지난번에 그 파킨슨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그 나쁜 놈,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알파 시뉴클레인이 약간 돌연변이 돼서 약간 이상하게 변하면서 걔네들이 막 뭉치고, 그리고 뭉치면서부터 이제 독성을 일으키고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를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미토콘드리아도 막 죽이고 청소꾼도 죽이고 하다 보니 깨끗하게도 안 되고 힘도 없어지고 세포가 염증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럼 도파민을 못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나쁜 그 알파 시뉴클레인 응집체가 어떻게 그냥 거기서 같이 세포가 죽을 때 딱 사라지면 좋은데 그 죽어가는 세포를 탈출해서 아주 깨끗한 건강한 세포를 어떻게 침입해서 거기 있는 세포를 또 이제 공격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 세포 관점에서 우리는 알아본 거였고,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증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 손이 떨릴 정도로 됐을 때는 이 도파민 세포가 몇 퍼센트 죽었을 때다? 70%. 70%가 죽었을 때 비로소 손이 떨렸다 그랬잖아. 사실은 그 전에서부터 도파민 세포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증상으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파킨슨병 진단 받았을 때는 뭘로 가냐면은 신경과에 손떨림으로 가. 처음에는 손이 떨려도 가지도 않아요. 왜? 사는 것도 바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 탓이려니 다들 그 생각을 하거든. 우리 엄마도 그랬어,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좀 심해지니까 국을 먹는데 이제 국이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 돼서 숟가락이 갈 때 국을 흔들리니 그때서 위기감을 느끼고 병원 가게 돼서 파킨슨병입니다 진단을 받아요. 이때라고 볼게. 손이 이렇게 흔들리는 딱 받았던 때지. 그러면은 그 병이 시작됐던 때는 언제일까? 이때는 아니잖아. 지난번 영상 봤으면 알겠지만 첫 알파 시뉴클레인이 변해가지고 세포를 죽이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야.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10에서 20년 전부터 알파 시뉴클레인 그 응집체들이 우리 신경세포, 특히 가장 집중적으로 도파민 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라고 해.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그러면은 손떨림은 이 큰 동작이잖아. 20년 차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저 때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신경세포. 그렇지. 노인성 파킨슨병 진단받은 분의 거의 절대 다수는 이 전조 증상을 다 갖고 있어. 이 중에 하나는 100% 갖고 있어, 최소한. 근데 대부분은 복수를 다 갖고 있어. 가장 흔한 게 어떤 거냐면 후각 상실과 변비야. 이 두 개는 거의 대부분이야.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수면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수면장애 얘기했지만 렘 수면장애라고 하는데 막 잠꼬대 굉장히 심하면서 막 발작하고 막 이러는 거야. 자면서 자기는 인식도 못해. 옆에 자고 있는 가족이 깜짝 놀래. 깨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해도 잘.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 다시 자. 이러한 증상을 빈번하게 이런 패턴을 보여줘.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울증과 불안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20년 동안 천천히 가다 그때서야 진정이 나타날 때는 뇌세포 중에 도파민 세포 70%가 죽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작은 점점 힘들어져. 떨림은 더 심해지고, 한쪽 떨다가 이제 양쪽도 떨고, 한 발을 못 대. 그리고 멀리 보폭도 크게 못하고, 다리도 못 들어요. 그래서 팔톱 이것만 해도, 손상된 것만 해도 수백 번이야, 솔직히 말해서. 턱에 걸리고 뭐하고. 그래서 이러한 운동장애가 쭉쭉 벌어지는데, 이거는 누구나 예상하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장애 이외에 여러 가지 비운동 장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때부터 환자는 힘들어지고.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아무튼 이게 전체 파킨슨 환자의 진행 과정을 증상적으로 좀 보여준 건데,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요 두 개. 왜 파킨슨 환자는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대부분이 냄새를 못 맡고 후각을 상실하고 변비가 일어나냐 이거야. 거의 대부분이다. 왜 그럴 것 같아?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각이 안 느껴지고 변비가 생긴다. 뭘 얘기를 내가 하고 싶냐면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그 나쁜 녀석이 어떤 세포부터 공격하냐 이거야. 머리 깊숙이 있는 도파민 세포부터 공격하냐. 어딘가부터 처음에 태어났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점막? 그런 데를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게. 이게 브라크 가설이라고 하는데 과학자야, 심리학자이고. 이중 타격설이라는 거를 그 사람이
제안을 했어. 왜? 자기가 파킨슨 환자를 다 봤더니 옛날부터 다 공통적으로 이제 변비와 후각 상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라고 가설을 세웠냐? 여기 보이지? 코를 그린 거거든?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색 보여? 점점점? 이걸 뭘 그린 거 같아 이게? 이게 바로 그 변성된 독성이 있는 알파 시뉴클레인의 응집체인 거야. 얘가 어디를 먼저 공격한다? 코에 있는 이 후각신경 쪽을 먼저. 그래서 후각을 잃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랬고. 두 번째는 어디? 장. 장에도 신경들이 쭉쭉쭉 있거든? 장에 있는 신경을 공격을 먼저 하는 거야. 위는 공격을 안 하나요? 위에도 공격하겠지. 근데 주로 장. 왜? 위에도 연결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위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코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신경세포만 공격하는 거야. 신경은 우리 몸에 다 뻗어 있잖아. 그래서 코로 가는 신경, 뭐 위로도 가지. 장으로 가도 가잖아. 이 신경세포, 이쪽으로 가는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경세포를 먼저 공격한 다음에 어떻게? 이쪽은 뇌 깊숙하게 바로 가고 이 장에 붙어 있는 신경의 이 알파 시뉴클레인 응집체들이 신경세포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 신경을 따라서 어디로 가? 뇌 중심부로 가는 거야. 하나 루트, 장을 통해서 이제 뇌로, 하나 루트, 코를 통해서 뇌로. 이게 바로 이중타격설이야. 가설이야, 가설. 이게 그럼 뇌에서 출발을 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뇌에서 출발했으면 뇌 증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변비와 이 장, 후각 상실이 옛날 10년, 20년 전부터 다 일어나거든. 우리 엄마 둘 다 일어났고. 그래서 요거를 알게 됐고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저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게 한 20년 걸리는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로 가냐?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하거든.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데 얘가 처음으로 이 미주신경이 딱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연수 쪽이에요, 연수. 그래서 알파 시뉴클레인은 어떻게 공격하냐? 장에 있는 신경 말단에서 쭉쭉쭉 타고 신경절을 타고 어떻게 쭉쭉 타고 연수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교내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가장 중심부에 있는 중내로 가는 거야. 누가 있는? 도파민 세포가 있는. 그래서 도파민 세포는 초기에는 얘네들이 공격 대상은 아니고 아니 뭐 전쟁 날 때 북한하고 전쟁하면 북한이 이렇게 오잖아. 갑자기 제주도부터 팍 오지는 않잖아. 그래서 도파민이 있는 이 뇌의 중심부는 얘네들이 여기까지 다다를 때까지는 꽤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요런 경로로 쭉쭉쭉 가서 이제 연수 갔다가 교내 갔다가 중내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럼 연수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교내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는 거야.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센터까지 가면 어떤 일? 도파민 세포가 문제되고 그때서야 도파민이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총괄 지휘하는 게 바로 이제 도파민이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가서 걔네들이 타격을 받았을 때 드디어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요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침투하는 게 이쪽을 통해서 쭉쭉 와서 이제 뇌까지 들어오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뇌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을 도파민 신경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야. 뇌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는 다 죽여 얘는. 다 죽이는데 특징적으로 도파민 신경세포는 거의 막 삽시간에 죽여버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질환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 다 점령하는 거야. 우리 뇌를, 신경세포들을. 그럼 각각 신경세포들이 담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환자는 뇌신경과 관련된 모든 장애를 이제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럼 만약에 과거에 뭐 후각조화 이런 거를 느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빠르게 뭐 그런 검사가 있죠. 파킨슨병을 알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거지. 아 그럼 저때 저 증상이 나타나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 부분은 나도 모르겠다. 후각에 있는 상피세포가 아니라 신경세포, 신경에만 공격하거든. 후각 신경세포를 어떻게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DNA 유전자 검사를 하든 현미경으로 거기 아까 얘기했던 루이소체 같은 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진단법이 그런 게 있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 전조 증상을 느끼고 뭐 한다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 손이 떨려야만 진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 이게 힘들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진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진단법을 한 20년 걸려서 생긴 20년 동안 아니 이게 언젠가만 발견해도 이게 늦을 수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요게 됐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환자가 이미 얘네들은 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70% 이상 중요한 부위 신경세포가 손상됐는데 그때서야 이게 진단을 한다라는 현실이 21세기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치? 지금의 파킨슨병 진단 방식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증상이고 떨림이 안정떨림이라 그랬잖아. 운동할 때 좀 덜해. 뭔가 잡고 막 이럴 땐 덜한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떨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정떨림의 양상을 볼 거고 걸어보세요. 첫발 떼는 것도 볼 거고 고개가 구부정한지 글자 써보세요 하면 글자가 되게 조그맣게 써져 점점. 파킨슨 환자는 특징적이야. 그걸 갖다가 소자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그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결국은 뇌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 걔가 공격한다 그랬잖아. 관련된 증상들을 다 물어봐. 수면장애가 있는지, 변비는 있는지, 코 냄새는 못 맡는지, 저혈압이 갑자기 식후 저혈압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엄청나게 물어보거든. 그걸 물어보고 몇 가지 이상이 증상이 거기에 부합이 되면 파킨슨 증상입니다. 파킨슨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확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뭘로 찍어? 영상기기를 촬영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뇌의 중뇌를 보는 건데 이 까만색 이거 보여 이렇게? 까만색 부분을 흑질이라고 하는데 가장 뇌의 그 안쪽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도파민 세포가 바글바글해. 도파민 세포 군락지야. 왜 까마냐? 도파민 세포 안에는 까만색의 멜라닌 세포들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찍을 때 까맣게 보여 실제로. 근데 세포가 다 죽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색깔이 회색으로 변해. 까만색이 없어져. 얘들을 찍는 영상 기기가 있고 그걸로 확증을 받는 거야.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확인 사살 그렇게 되어 있고 너무나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얘기했지만 그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에서 수건 사업처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혈액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알파시뉴클레인을 그래서 그러한 좀 방법 진단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튼 성과가 있는 것들은 발표되진 않았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해가 되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마무리만 지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딱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걔네들이 공격해오는 루트가 장애에 있는 신경을 따라서 미주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쭉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 연수 그리고 폰스 교내 그 다음에 중뇌 그 다음에 대뇌. 그래서 여기서부터 증상이 하나씩 나타나고 도파민 세포는 여기에 있어 주로.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얘 도파민 세포를 다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점점 시딩이라 그랬잖아. 다른 세포로 제가 이제 떠난다 그랬잖아. 떠나서 모든 대뇌에 있는 세포들을 다 죽이거든. 그러면 이제 후기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 우울증도 오고 뭣도 오고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네. 이게 파킨슨병의 병태다. 파킨슨병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노인성 질환이라고만 생각하고 나이 들면 듣는 질환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병인이지. 병인이라는 게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특히 우리 뇌 세포들을 점령해 가는지 또 명확한 루트가 있다. 그리고 그 루트를 점령해 감에 따라 여러 가지 그 뇌가 담당해야 되는 기능의 장애가 오고 종국에는 이제 모든 뇌신경과 관련된 장애는 다 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파킨슨병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